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관광 소비가 확산될 때에 인기 있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혁신과 대소통으로 우리 관광산업의 대도약을 이루어낸다면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인이 감동하고 국민이 행복한 K관광이라는 비전 달성은 절대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기자간담회에서는 오늘 약속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선두에 서서 업계와 지자체, 우리 고객들과 함께 관광산업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여기 참석하신 기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좀 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제 한국 방문에 집중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제 내년과 내후년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를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잠시 그 HIS 그 여행사의 그 조사 결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일본, 중국 관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대만이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올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해서 일단 중국 관광이 열리기 전까지는 동남아 시장 등 다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외래 관광객 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 아까 제 설명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국 그 지난 몇 년 사이에 특별히 한국 그 문화 콘텐츠 한류에 대한 인기가 특히 대중문화 한류를 중심으로 몹시 지금 상승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관광 소비가 확산될 때에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2년간 쫙 하면은 한국 관광의 대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 2024년 2년을 해가지고 굉장히 한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저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내신문 송영영입니다.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관광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국내에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한국 관광 우리나라는 사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 등 그 전통 문화 콘텐츠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그 1948년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 경제 성장과 민주 기적 그리고 최근의 문화 발신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 가진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전통문화 부분은 전통문화 부분대로 각 지자체나 관련기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대표적인 스토리를 선정해서 그것을 영상이나 음악이나 문자나 세 가지를 결합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한테 설명을 해서 스토리를 보고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롤렐라의 언덕이라는 노래를 음악 시간에 배웠는데 1982년 독일을 방문했을 때 같이 갔던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롤렐라의 언덕을 가봤습니다. 간 이유는 중학교 때 롤렐라의 언덕의 전설과 그 아름다운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관광에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문화 자원에서부터 현대 한류 콘텐츠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K-팝이 이번처럼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그 한국 대중가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위 트로트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각종 유행의 노래가 시대마다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인기 한국인의 가슴을 울렸던 인기 대중가요의 길을 쭉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콘텐츠 옷을 입히는 게 있고, 한국의 유명한 전설 같은 것도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전설 로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하여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시범사업부터 해서 착착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한지 기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단체 외래 관광객들이 요즘에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서 현재 관광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K 문화와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관광업계의 어떤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결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해결점이 있으신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로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관광업계가 너무 타격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코로나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기에 비하면은 사실 제 생각으로는 약간 절반 정도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 금년 상반기가 넘어야 관광시장이 좀 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광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세계적인 여행 수요의 폭발적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관광업계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특히 인력 부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좀 듣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아마 금년 말까지 하면은 310만 정도 외래 관광객이 올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 와도 관광업계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 같은 준비단을 만들어서 수용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전개를 관광 러시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최지 기자입니다. 저는 기업 간의 이제 협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지금 중점 과제를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 안에서 뭐 여러 민간 여행 플랫폼이나 여행사 혹은 뭐 콘텐츠 사업 아니면 뭐 이런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듣고 싶습니다. 예, 관광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또 관광기업을 스타트업부터 키워가는 것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 관광기업들이 지금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지원하면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디지털로 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분들이 국내에서 좀 더 커지고 해외까지 나가려면은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내겠습니다. 우리 관광공사 서울지사 안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 기업 창업과 또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역에 관광 기업 지원센터를 둬가지고 지자체도 관광기업을 육성하는 데 같이 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우리 해당 파트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산업본부장 이학주입니다. 저희 공사에서 관광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시작해서 육성에 집중을 해왔는데 결국은 협업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게 성과가 좀 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작년부터 그 협업을 중시하고 그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민간과 스타트업들의 연계,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과 지자체와의 연계, 그리고 이음주간 행사 등을 펼치면서 그 연계를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은 지금은 국내 민간기업이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저희가 금년도에 싱가포르에 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일본 도쿄에 지금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해외의 그 민간이나 공공 부분하고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30일에는 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이 투자청 그다음에 이제 두바이 관광청하고도 미덕 행사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의 우리 스타트업들을 그쪽에 IR을 통해서 소개를 했고 그 중에서 4군데에 대해서 아부다비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속 그 미팅까지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저희 스타트업들의 그 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강경목 기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관광 벤처기업 지원에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관광공사 문체부를 비롯해서 한국관광공사가 관광 벤처기업에 10년간 투자를 했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10년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 벤처 기업들 중에 눈에 띄는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그 관광 벤처 기업의 그 지원 기조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협업이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쪽으로 지원, 사업화 지원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지원 쪽에 집중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관광 벤처 기업들의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자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관광공사나 문체부나 이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관광 벤처 쪽에 투자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1년부터 10여 년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초기에는 여러 중기부랄지 그 벤처 육성 제도들을 그 벤치마킹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벤처 육성하는 역량이 좀 강화가 됐고, 그 관광 기업들도 역량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그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캐플릭스라는 그 렌터카 실시간 그 ERP 그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제 일본에 처음으로 진출해가지고 5개 렌터카 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금년도 매출만 1,000억을 넘을 정도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국내 중심에서 이제 일본 시장 진출하고, 이제 시장이 다변화돼서 해외로 진출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모노리스라고 제주도 다 아실 겁니다. 그 981 파크 거기 보시면은 거기도 투자 유치를 한 개 회사에서 832억 정도 누계로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그 몸집이 예전에 비해서 좀 커졌습니다. 앞으로 협업이나 해외 진출이 그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그런 성공 사례들이 다수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관련해 가지고도 뭐 스타트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투자 유치인데요. 국제 경기도 지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사실상 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보증기금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기술보증의 심사를 받아서 금융권들로부터 대출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개선 노력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 부분도 저희가 싱가포르 지금 글로벌 지원 센터에 이어서 일본 센터가 개설되면 적극적으로 해외에서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우리 이학주 본부장이 얘기한 걸 요약하면은 우선 그 자금 부분에 숨통을 트줘가지고 우리 벤처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각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관광 기업들이 좀 전에 한국인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했다면, 이제 해외로 상대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참 반가운 일이고, 1990년대 제가 문화부 관료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주로 국내 시청자들 위주로 만들다가 일본이나 동남아를 상대로 해서 만들다가, 지금은 2000년 이후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관광도 지금 많은 관광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와 같이 관광 기업도 몸집이 큰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저쪽 왼쪽 중간에 김혜연 코리아 헤럴드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헤럴드 김혜연입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사장님께서 디지털이란 말씀을 이제 설명 자료 많이 하셨는데, 디지털화된 관광, 아니면 관광의 디지털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그 범위가 한 어디까지로 보시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해나가야 될 큰 주제 안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광의 디지털화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안에 디지털 유저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겠죠. 만약 그렇다면 디지털 공간에서만 한국을 방문하고 거기서 가치 창출하는 온라인 관광객들은 한 어느 정도로 집계를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난 몇 년간 관광공사에서 네이버 제페토와 꾸준히 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춘천의 닭갈비 월드부터 이번에 한국 관광 백선 관련해서 트래블헌터 K까지 다양한 월드들을 구축해 나가고 계신데요. 실제 성과에 대해서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받고 싶은데 그 성과나 팔로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페토에 올해는 또 새롭게 8개 코리아 빌리지 월드를 또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한 어느 정도이며 거기에 따른 어떤 잠재적인 부가가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집계를 예상을 하고 이 과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그 디지털 본부의 우리 조희진 실장이 좀 대답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설명을 좀 하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공사에서 디지털 혁신실을 맡고 있는 조희진입니다. 지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인바운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성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국관광진흥을 위해서 디지털 관광 부분에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 관광이라는 정의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학계에서도 디지털 관광이라는 정의가 아직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국 관광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입장에서 디지털 관광이라는 이제 범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혜자 입장으로 봤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여행업이면 여행업 각종 기업 유형별 하고 있던 사업 모델이나 서비스의 어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그 사업 모델을 좀 더 확장시키거나 심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디지털 관광의 범위라고 생각을 했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점에서는 관광 경험을 혁신시킨다는 목표 아래 실제로 모바일 폰 하나로 본인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관광 정보나 서비스나 혜택이나 그 다음에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 주기별로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로 받아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어떤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 경험의 혁신을 이루어진다라는 차원에서 디지털 관광이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론은 실제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유니콘 기업이든 아니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플랫폼이 디지털 전환에 꼭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관광공사에서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 중소영세 관광기업이 구할 수 없는 통신이나 내비게이션이나 카드 데이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콘텐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콘텐츠 관점에서는 기업이 중소영세 관광기업이 새로운 엔데믹 시대의 새로운 콘텐츠로 한국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저작권이 해결된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관광 콘텐츠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 올해 6월달 정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관점으로 생각했던 거는 관광산업이 외연을 확장하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려고 하면 관광산업은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이중 산업군과의 협업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한국관광산업호텔이라고 해서 그 디지털 기반으로 관광산업
관광 산업군뿐만 아니라 이종 산업군 기업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B2B 관점에서는 그런 저희가 데이터나 콘텐츠나 협업 플랫폼을 지원하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행객들의 여행 경험 혁신을 위해서는 앞서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바운드 관광객을 위해서는 비짓 코리아, 그다음에 내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B2C 플랫폼을 과거에는 저희가 단순히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일반 그 웹사이트처럼. 그렇지만 저희가 플랫폼화를 해서 실제로 그 여행을 하기 전에 본인의 일정이나 가고 싶은 도시를 입력을 하면 1단위로 관광 코스를 추천을 해줍니다. 관광 코스를 추천을 해줘서 실제로 입국했을 때 비지코리아 앱을 깔면 본인의 위치 기반으로 추천된 코스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할인 이벤트, 할인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음식점이 추천된다든지 이런 우리가 개인화 서비스라고 하죠.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정 플래너라는 그런 비지코리아 사이트의 중요한 기능을 내년 1월 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 자료에 K 관광이라고 했는데 K 관광에서 디지털 관광이라는 관점을 그렇게 B2C, B2B 관점에서 데이터와 콘텐츠와 플랫폼을 지원한다라는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관광하려는 개인이나 관광 기업이나 관광을 프로모션하는 정부나 우리 관광공사나 지자체나 지금은 디지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정보를 올리고 실제로 여행을 하려는 분들은 디지털을 통해서 쉽게 가고 싶은 곳을 디자인하고 또 티켓을 끊고 숙박을 끊고 그리고 가도록 하는데 편리성을 도모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관광을 어디 가려면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 지금은 대체로 디지털을 통해서 해당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을 잘 해서 여행의 전 단계에서 디지털화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다음 오른쪽 그 정경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세계 비즈니스 토치월드 정경호입니다.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자료 보니까 대소통이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써있고 소통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사장님께서 다음 간담회 때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 결과를 말씀 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간담회라는 게 정례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고요. 전임 사장님께서 너무 소통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기자들이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들과 소통을 좀 정례화시킬 계획이 있으신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기관들이 다 이 구조조정 내지는 분살 빼기 같은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뒤에 분. 예, 저희들이 가능한 정례적으로 간담회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슈가 있으면은 이슈별로 또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우리 공보실하고 기자 강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그냥 식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이슈가 있으면 이슈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또 관광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 여건 변화를 고려해 가지고 지금 개편 중에 있는데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서 발령이 나도록 막바지
작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 우리 경영 혁신본부장님. 예, 경영본부장입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재부의 공공혁신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을 기능 조정하고 방만 환경을 축소하겠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 숫자는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정도 축소된 걸 그 조직에 반영하냐의 문제인데 아직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소폭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원은 감소되지만 역할이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역할은 지금 요구되는 게 많기 때문에 줄어든 정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저희 과제고요. 이 또한 조직 개편도 연말에 정원이 발표돼야 조직 개편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큰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은 과거 2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전환과 산업부문 혁신을 선도해야 된다는 기치를 걸고 디지털 본부와 관광산업본부가 중심이 되었다면 시장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관광시장을 선점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 국제 마케팅과 국민 마케팅 이 본부를 제일 선도에 세우고 관광 디지털과 산업은 그 마케팅을 지원하는 형태로 순서를 좀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역할을 마케팅을 제1번으로 하고 인프라나 지원을 2번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 그 아주경제 기술팀장입니다. 아주경제 기수정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2023-2024 한국 방문회를 이제 집중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당장 다음 달부터인데 지금 전담 그 TF를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존 그 업무를 수행해오던 방문위원회와 어떻게 가름말을 타실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관광도시 선정이랑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그것도 정부 이제 관광부사의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 좀 빠져 있어요. 왜 빠진 건지 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한국 방문회 전담 TF는 일단 저희가 달력을 낸 상태입니다. 일단 세 명으로 출발했는데 좀 차들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이나 정부 쪽하고 협업을 해서 한국 방문회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관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첫 기자회견인데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스마트 관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발전시켜서 한국 관광이 더욱 선진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문회 관련해서 우리 국제본부장께서. 예, 국제관광본부장 서영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인력이 지금 충분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국제관광부문은 저희 본부의 모든 사업들을 방문회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안이고요.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좀 확대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담 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방문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방문회는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3년에 가까운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방한시장 조기 회복이라는 목표가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국제본부의 연계 가능한 모든 사업들은 방문회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담 인력 이외에 내년 1월 정도에 각 본부의 유관부서가 포함된 비전담 TF 요원들도 발령이 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회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한관광객 수요 창출을 위한 인바운드 마케팅 추진은 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수용태세 관련은
방문위원회에서 담당을 한다.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시간 관계상 지금 모든 여러 지금 질문 요청자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2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계속 이쪽 테이블에서 이완주 기자님 손 들었는데 하고 그쪽에 한 분 더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라고 하고요. 그 며칠 전에 문체부에서도 관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K컬처를 제일 먼저 내세웠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BTS라는 그 자산을 보유했잖아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멤버들이 이제 뭐 군입대를 하고 이게 방문해와 겹쳐지는데 그런 그 자원들이 이렇게 병역에 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BTS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뭐 병무청이라는 곳과 문체부 차원에서 좀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면은 외래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뭐 전북 완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화보를 찍고 뮤비를 찍으면서 굉장히 지역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넷플릭스에 미세석 씨가 뭐 코리아 넘버 뭐 이런 콘텐츠도 있는데 그런 거 보고 외국인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 차원을 넘어서 문체부 차원 혹은 그 뭐 다른 병무청 그 정부 간 협업을 통해서 뭐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TF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더 큰 차원에서 이런 BTS라는 자원, K컬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며칠 전 그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10개 넘는 부처의 관계자와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의 얘기를 제가 듣고 민간 관련 전문가들이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선 그 K컬처를 메인으로 하되 이것이 관광으로 바로 연결되려면은 법무부의 비자 문제라든지 뭐 국토부의 교통 문제라든지 안내 체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에 그걸 하고 저희 공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가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타겟으로 전달을 하고 그렇게 전달받은 분이 실제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흥미를 일으키는 홍보를 좀 더 잘하고 그건 홍보는 온라인 홍보도 있고 오프라인 홍보도 로드쇼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도 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이번 2023년 2024년 한국 방문의 해가 실질적으로 외래 관광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2분 저기 이선 부장 하고 그다음에 최수건 차장님 2분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신문 김선수입니다. 일단 취임 축하드리고요. 지금 밝혀주신 청사진과 계획 잘 들었고 이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성취가 되기를 저는 응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은 이 아웃바운드 부분, 해외여행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계획은 이제 전혀 없는데 일단 물론 저 관광공사의 설립 취지라든지 운영 기능을 따지면은 국내 여행과 외국인 유치에 이제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런 관광을 일단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국내 3개 축이라고 본다면 지금 1개 축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관광 정책이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소외되는 부분들도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은 지금 여행이 재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도 이제 본격화되고 국민의 안전 문제라든지 안전한 여행,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라든지 관광공사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배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계속 사장님께서도 이제 관광기업들이 옆에서 가장 타격을 입고 힘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인바운드나 국내 여행 그런 국내 여행을 영위하는 기업 즉 지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전체 여행 산업을 전체 봤을 때 그 해외 쪽 아웃바운드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런
매출이라든지 여행 산업 규모라든지 이게 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과거 실제로 관광공사 조직 내에도 해외여행 지원 센터 팀 뭐 이런 비슷한 조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존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금 관광공사가 해외여행 아웃바운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혹시 변화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관광 수지 적자가 많고 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외래 관광객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해외 여행객들이 가서 새로운 경험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새로운 문물을 익혀와가지고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웃바운드도 관광사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워낙 인바운드 관광이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에 어디로 가면 좋겠다 하는 해외 여행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안전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저런 그 아웃바운드와 관련된 것도 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인바운드와 국민의 국내 여행 그쪽에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웃바운드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점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최수문 차장님. 저기 죄송합니다. 네. 네, 업계 지원 관련해 가지고 너무 인바운드나 국내 여행 업계 지원에 좀 치우친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인바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아웃바운드를 담당하는 여행사들도 우리나라 관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 기업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 지원이랄지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그 다음에 ICT 인력 채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가리지 않고 다 신청을 받아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그냥 설명드립니다. 네, 제가 안전 파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실장 김성훈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안 그래도 지금 안전 파트에 대한 그 역할이 지금 부여가 됐고요. 거의 센터 정도의 규모로 지금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국민들의 뭐 해외여행 안전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국내 여행 시에 축제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그 지켜야 할 그 안전 규칙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수문 차장님. 예, 서울경제신문의 최수문 기자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월요일인가? 공항진흥 기본계획 발표를 하면서 제2차관님이 문체부 제2차관님이 현 윤석열 정부의 관광정책의 두 가지로 K컬처를 관광과 접목하고 또 규제화를 완화한다. 이게 두 가지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진흥 계획을 보면 사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겠지만 호텔의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소시킨다. 이 외에 특별한 게 보이진 않았는데, 오늘 공사 사장님께서도 이제 아까 규제 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제가 손을 볼 필요가 있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내년 관광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된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지금 안 자체로는 올해보다 내년에 한 2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사장님께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고 또 나머지를 조정할 수 있을지
제가 최근에 가서 공사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 강연하시는 분들이 좀 뭐 내년 사업은 좀 줄어들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해서 사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대단히 강조하는 사업이고 관광 분야의 규제 완화도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제2관광공사가 협력을 해서 관광인들과 지자체 그리고 관광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하게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업이나 관광과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서 의견을 받아서 정말 불필요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어서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관광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국민들은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영민 본부장이 좀 말씀해 주세요. 국회 예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관광산업 예산은 규모가 좀 줄지 모르겠는데 저희 관광공사 담당 예산이 한 4천억 남짓 되거든요. 이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공모사업의 변동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변화가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를 봤을 때 저희 관광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질의응답을 마치고요.